네,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명단, 아직 작성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작성을 안 하고 또 사업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파트너는 명단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단 작성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또 미처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명단 작성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단 작성은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무점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점포가 없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는 게 점포를 차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단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이죠. 네, 명단 작성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일의 실무적인 이야기거든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명단 작성 하실 때는 아는 사람을 종이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종이에 적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안에다가 기록을 한다면 프린터물로 종이로 출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스폰서와 함께 테이블에 놓고 볼펜으로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수시로 꺼내보면서 이렇게 나의 손자국이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을 간략하게 옆에다가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이 하라는 것이고요. 아는 사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요. 양치를 할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사업을 잘할 사람을 또 스스로 자체적으로 선별을 하시는데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양치를 할 사람을 명단을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애터미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실 분도 우리가 찾고 다 하겠지만 명단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하지 말자. 잘할 사람, 잘 팔 사람 예단하지 말자.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전화기 없는 사람도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동에 이제 경비 아저씨가 계시면 그 경비 아저씨 이름 모르고 또 전화번호 모르고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름을 모르고 내 전화부에 없지만 자주 만나는 얼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매번 똑같은 시간에 간다면 거기에 이름은 모르지만 언니 동생 하는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휴대폰 전화부에 등록을 안 했지만 자주 보는 친분이 있는 동창생보다도 더 친해진 전화부에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파크랜드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 파크 이렇게 뭐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 명단에다가 그렇게 적으시라는 거죠. 왜냐? 그분들도 어, 그런 분들이 더 잘 들어줍니다. 내 가족, 내 명단에 실제로 있는 동창 이런 사람들보다 실제로 얼굴 알지만 이름 모르는 전화부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명단은 200명까지 적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내 전화부에 뭐 80명, 50명밖에 없다 하면 명단 자체가 50명, 80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명단이 상당히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적어도 이 종자씨가 있어야 되는데 종자씨가 없기 때문에 종자씨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든지 뭐 어떤 단골 가게를 또 찾아가든지 해서 200명을 적어도 내가 이렇게 비전을 전달할 애터미를 가입을 시키려고 내가 시도를 할 만한 사람들을 200명 정도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우리 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200명을 좌우로 나눠서 좌측에 가입할 사람, 우측에 가입할 사람을 구분 짓겠죠.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어, 미리 생각으로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요. 또 비전이 됩니다. 먼저 좌측 그룹에 먼저 가장 상단에 가입시킬 사람.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손 닿는 대로 막 가입을 한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접근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비즈니스맨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상단에 누구를 가입하면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상단에 가입되는 사람이 훨씬 사업에 유리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것은 우리 보상 플랜의 가장 기초잖아요. 그죠?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가입되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유리한 위치에 둘 것인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리더로서의 조건이 갖춰져서 상단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쪽 라인만 하도록 해줄 만한가?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부주를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애터미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잘난 사람일수록 이미 노후 준비 더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능력이 없다면 뭐 노후 준비가 덜 되거나 뭐 애터미나 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내 가족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혹은 내 친구들 중에서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해놓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달아놓고 그 사람들은 일단 터치 해주다가 밑에다가 리더를 심어놓고 리더를 후원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라도 한쪽 라인을 키워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내 명단을 먼저 적고 이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좌우로 나눠서 누구를 먼저 가입시킬 것인가를 계획을 해본다면 사장님들께서 찾아갈 때 보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마음이 큰 상태에서 갈 수가 있어요.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복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내 이익은 당연히 내 이익이 안 되면 일을 안 하죠. 그죠? 근데 내 이익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찾아갔을 때 이분을 위해서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지 마시고 이 명단 작성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단 작성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원가입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해주러 가는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어도 상처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뭐 마음의 굳은살이 더 강해서 뭐 이런 것보다요. 마음 자체가 주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거절해도 상처받을 게 없다는 거죠. 어디 되게 힘들어 보이는 뭐 어떤 분이 있어서 내가 어, 돈을 뭐 몇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힘들어서 3만 원을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했다. 상처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가지고 찾아가서 물건도 한번 팔아보려고 하고 또 회원가입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이 내 사업에 대한 정의 자체가 어, 그 분명하게 잘 안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딱 생각되면 당당해집니다. 내가 상단에 가입시켜 주려고 먼저 왔는데 거절했다. 너는 밑에다가 가입해야겠다. 안 되겠다. 다음 후보지들을 찾아가서 가입시켜주고 나중에 달리는 거예요. 난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가줬는데 나의 호의를 의심하고 몰라봤잖아요. 그죠? 그 대가로 밑에 가입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도 안 하면 더 나중에. 그때도 안 하면 더 나중에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세요.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찾아가는 순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랑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직업이라든지, 뭐, 또 그분의 특성이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무라든지,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눠보면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또, 뭐, 제품이면 어떤 제품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머리끝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스폰서니까 대화를 하면 머리 중간이 비어 있다. 그러면 무슨 제품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 샴푸라든지 그죠? 해모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겠죠. 오소팔메토라든지 그렇게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그런 스폰서의 산전수전 경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레시피를 살려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사야 되는데요. 아니면 시간으로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스폰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사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명단을 가지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마다 기량과 여건이 달라요. 그래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합니다. 뭐 형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스타일이 달라요. 모두 다가. 그래서 아주 터프하게 사업을 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며 또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며 아주 부유하거나 뭐 이런 식의 시간과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사업의 스타일을 다 똑같이 안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근을 하면 위에 상사나 사장이 시킨 대로 일을 하면 몸이 저절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거, 특히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상에다가 계보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계보도 한 명 한 명이 철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건물이 생기면 우리가 건물주가 되어서 연금성 소득을 갖는 것처럼 계보도를 차근차근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애터미에서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했을 때 그냥 하다 보면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누구는 한 달 만에 할 일을 누구는 3년 만에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탓할 수 없고요. 내가 시간을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려놓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 일기를 써보면요. 내가 하루에 실질적으로 애터미 일을 했는 게 1시간도 안 되는구나. 평균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을 작성을 하고 나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시간은 압축이 되는데 이런 명단과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 사업자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 사업하는 사람은 10배, 10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100배가 나면 어떻게 돼요? 성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공을 못하고 성공을 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압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목표가 중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명단 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명단을 작성했으면 이제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초대를 할 때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로 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나 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뭐 메일을 가지고는 안 하죠. 그죠? 전화라고 보면 돼요. 쉽게. 전화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나서 한 초대가 제품이나 이 사업성에 대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분을 지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구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할 일 없이 이 페이지를 제가 따로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만들었냐? 의미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만남을 위한 초대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0.1% 혹은 1% 미만의 전화로 사업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내가 저 먼 곳까지 가서 따로 사업 설명을 하기 힘들다. 전화라도 해야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라도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전화는 만남을 가지시고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만났다면 전화로 사업 설명하게 된다면 1시간, 2시간 시간 흐르는 거 일도 아니죠. 그죠? 전화 통화하다 보면. 실컷 듣다 보면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날 이유가 없어져. 그렇죠? 만약에 만나자고 하면 왜 전화로 하면 되지? 내 스폰서 한번 만나보자 하면 왜 전화로 하면 되지? 세미나 한번 가보자 그러면 네가 했던 것처럼 전화로 또 이야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면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너가 애터미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나 애터미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구나. 한동안 너를 안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나의 진실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화로서 메시지로서 했을 때는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날 기회 자체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만났으면 제품 사업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품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하시면 되고요. 수당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프로테지도 뭐 6대 4, 7대 3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제품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품만을 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돈 버는 거에 대해만 이야기해야겠다.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면 그거는 애터미 설명이 아니에요. 애터미는 제품과 소득을 따로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의 차이예요. 비중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쓰고 알리고 돈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해도 제품이라는 것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어디에 집중해서 관심을 끌어낼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업 설명 어떻게 하는 거지? 사업 설명은 단순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랑하시면 돼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그죠?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역사, 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경영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입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지켜져 왔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강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0년 됐는 거, 뭐, 12년 됐는 거, 그런 강의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적되어 있어요. 계속 강의들이 인터넷에. 그럼 그걸 들어봤을 때, 아, 저 때 저런 말을 한 적이 있구나.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영자인가.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이기도 하며 또 능력도 있어서 이 회사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부분에 굉장히 비전이 있었다 싶은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경영자에 대해서, 또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을 내가 주력 상품으로 선택을 하고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같은 사업자지만 전혀 다른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불호 강한 식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 이런 제품은 취급을 자제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자주 품절되는 제품들은 취급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가 비전을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스스로 상품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일이 잡다한 것들을 다 갖다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나치게 경비가 들고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마찬가지로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그런 제품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사야 돼. 나는 그런 거는 취급 안 한다. 딱 하라는 거죠. 물론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배달부를 자처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뭐 휴지 배달하고 뭐 고등어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취급을 하는 순간 이렇게 그 품절이 떠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마트가 사라고 하고요. 그냥 내가 정말 어,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내가 정말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력 상품들을 갖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싶다면 그 중에서 PV가 높은 것들로 좀 추론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건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장 좋고요. 해모힘 가장 좋겠죠. 이브닝 케어 세트 피부 관리를 해야 피부가 확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가 쓰는 제품을 이렇게 알리고 발라주고 그죠? 그 관련된 뉴스 자료가 많으니까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말 제품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수익 구조를 설명하면 되겠죠. 수익 구조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간략하게. 그래서 어, 너가 지금 제품 10가지 쓰지 않냐?
너같이 10가지 쓰는 사람 5명 못 만든 사람 있겠냐? 그럼 너같이 10가지 쓰는 사람 5명 만들면 너가 수당이 매달 들어오지 않냐? 안 할 이유가 있냐? 이게 보상 플랜이에요. 가장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5명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그 사람들 5명씩만 소개시켜주면 50명 되지 않겠냐? 50명 되면 너가 200만 원이 된다. 이게 보상 플랜 설명 끝난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할수록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되게끔 쉽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물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되되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보상 플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그대로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애터미는 현재 돈을 버는 거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미래의 가치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금성 소득 때문에 하잖아요, 우리가. 연금성 소득 때문에, 노후 준비 때문에. 물론 당장의 부유함, 부자로서의 삶 이런 것도 꿈꾸지만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 연금성 소득 여기 맞춰져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애터미 일했을 때 노력 대비 수당과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거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미래 가치를 제시를 해줘야 그분들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 거기에 맞춰진 틀에서 깨어나서 애터미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장사했던 사람은 장사랑 빗대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마진이 얼마야? 마진이 없네. 이거 어떻게 돈이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험하시던 분들 영업과 자꾸 생각하는데 영업은 자기 능률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판매사가 되려면 250만 PB, 250만 PB 이걸 언제 다 하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기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겨버려야 돼요. 그런 작업이 미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자, 또 사업 설명 요령 중에서 스폰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스폰서가 대신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위력이 더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활용하시면 더 사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나와 가까운 지인은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설령 내가 돈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변호사급으로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초반에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될 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이만큼 반대를 하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더 말을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화번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협조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폰서를 통해서 듣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죠. 자, 그리고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입을 빌려야 됩니다. 스폰서라고 하더라도요, 어, 말을 잘하는, 그죠? 그런 스폰서가 리크루팅을 후원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폰서의 힘을 빌리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파트너들이 아무도 리크루팅을 하려고 스폰서 후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내 조직이 잘 안 커져 나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데려가서 리크루팅을 시키고 싶어 할 만큼 내가 욕심나는 스폰서면 사업이 더 잘 되겠죠. 그죠? 내 파트너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죠. 그죠? ABC 오일러 법칙은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긴 하지만 넘어갈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고 세미나나 강의, 센터 강의를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경영진의 사업 설명 한 번이 내 설명 10번보다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경영진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창업자 박한기 회장님께서 이 애터미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죠?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를 창업했는지 그 당시에 그런 강의들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선택의 네 가지 요거 강의랑 그리고 생존 속도 균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필수 시청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진의 마인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공자들의 사업 설명 한 번이 내 설명 10번보다 와닿을 수 있다.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공자의 설명이 어떤 사람에게 와닿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 사업을 강의를 들으실 때 그냥 순전히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전이기 때문에요.
이 강사가 성공자에게 오토 판매에서 강의를 하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항상 90% 이상 똑같이 강의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 추임새까지 똑같아요. 추임새까지. 표정까지. 왜 그렇게 하냐면 저 강사는 저 말을 한다는 것을 딱 고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신규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 저 강의 정말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 딱 날짜가 나와서 시간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강의를 한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누구 딱 준비했던 사람 데려갔는데 그때 했던 강의랑 달라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똑같이 강의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강사들의 특징을 그 강의를 특징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특징을. 그래서 누구에게 처음으로 보여줄 강의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때 그 강의를 들려줘야겠다.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매주 세미나가 있고 또 보여줄 영상은 수만 개가 있습니다. 골라서 이제 잘 사용하면 되고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할 줄 알고 그거를 보내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시대에 맞게 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안 쓰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센터에 초대를 하실 때는 센터에 강의를 하시는 분께 내가 초대하시는 분 대충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귀뜸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한 20% 정도를 살짝 이렇게 좀 더 와닿게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센터 강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꼭 강사에게 오늘 모시고 온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좀 귀뜸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설득이 잘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설명에서 우리가 기초 교육 과정 안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지금 오늘 7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의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8단계 안에 싹 다 넣어놨잖아요. 1단계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자체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그 사업이 나랑 적성이 참 안 맞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 적성에 안 맞아도 해야 되겠어. 그게 두 번째 강의죠. 노후 준비에 대해서. 노후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그죠? 노후 준비가.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이 절대 제품이라고 하고 이게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데 뭐 더 싼 제품도 시중에 있는데 이거 왜 절대 가격이냐?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좋은 제품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절대 제품을 선택을 해서 팔되 이걸 가장 싸게 파는 거죠. 대표적으로 물을 예를 들면 물 중에서 절대 제품을 팔아야 되죠. 그러면 물 중에 최고 절대 제품이 심층수란 말이에요. 해양 심층수.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취급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겠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탐사수 이런 거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 몇 배가 나요. 그래서 절대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유통 채널보다 싸게 판다는 것이지 제일 싼 거를 갖다 파는 거는 다이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면 세 번째 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규가 이미 염려하고 있던 부분을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으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 하는 것보다 기초 교육 강의 안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고 듣게 만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강의 시청과 미팅을 병행해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영상들도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 회장님의 뭐 생존 속도 균형 이런 강의 같은 거 이런 강의들을 보면서 기초 교육 과정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같이 했을 때 애터미에 대한 상식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상식의 밸런스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한 상식이 온전하게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강의랑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거랑 이 기초교육 과정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자, 그리고 이 기초교육과정의 장점은 신규의 시간에 우리가 고려해서 언제든지 기초교육 안내가 가능해요. 가장 수월한 게 퇴근하고 나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쉬는 날에 만날 수 있다는 거. 그죠? 어, 그 세미나나 센터 강의나 세미나의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분을.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그 전날
캔슬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캔슬 날 일이 좀 적고 그것보다 기초 상식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어, 교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리시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했는 것이 유튜브에 다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어, 기초교육 강의도 같이 들으시면 돼요. 녹화있는 것들을. 자, 그리고 가치를 잘 전달하면 제품 자동으로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휴지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제품들은요. 휴지 뭐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건 좀 어렵잖아요. 뭐 좀 더 길이가 길고 두께가 좀 더 있고 먼지가 좀 덜 난다. 이게 막 엄청난 효과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애텀이 내가 10개 정도를 썼을 때 뭐 3개월 한 번 수당이 나오는데 내가 20개 정도를 한번 바꿔 써볼까? 그럼 내가 어차피 쓰는 것들 중에서 애텀이 있으면 한번 바꿔 써봐야겠다.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쓰는 사람이 20개를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비전을 알게 되면. 그리고 20개 쓰는 사람이 30개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알렸던 사람들이 5개, 뭐 3개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죠. 치약, 칫솔, 뭐 폼클렌징 정도 쓰는 사람들한테 샴푸도 써라, 린스도 써라, 세제도 써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쓰게 만든다면 수당이 들어오는 그 패턴이 짧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직업을 대처하는 도구로서만 딱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으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쓰라고 해서 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수당이 6만 원짜리가 한 달에 두세 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뭐 사업처럼 안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처럼만 하면 된다. 나처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200만 원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초교육 과정은 네 번째까지 미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네 번째 기초교육 과정까지 듣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듣는 게 네 번째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동영상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총 4개씩 듣게 되면 애터미에 대해서 느낌이 와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까지 안 들어와도 이거 그냥 넘겨들으면 안 되겠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시대에 정말 맞는 일이구나. 내가 선입견이 강했네.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 정도까지 들거든요. 그러면은 5번째, 6번째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그 아기 새들이요. 그, 뭐, 첫 번째 본 대상을 엄마라고 따라가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받는 강의에서 내가 비전을 느끼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누군가에게 영상이나 강의를 들어보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이 없으면 봐도 나는 지겹던데 혹은 나는 와닿는 거 없던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은 시간 한 1, 2년 까먹은 거예요. 그거 못 깨달은 거 하나로.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같이 앉아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면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알아서 들을 것 같다 알아서 집에서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들으라고 해도 들을 거예요. 스스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근데 잘 안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앉아서 같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초교육 과정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분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내 믿고 따라왔는데, 이분 어떻게 성공시키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들었던 대로 같이 듣게 해주면 사장님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날 가르치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나왔다면.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대로 리듬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방법 계속 배우고 계속 배우고. 그래서 뭐 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주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방법이 복잡해지면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개 딱 선택해서 복제시키면 돼요. 내가 자신 있을 때까지 스폰서를 활용하라. 자신이 너무 늦게 생기면 안 되겠죠. 빨리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닮아가야 하는 걸 배워가지고 더 좀 부족한 건 내가 빨리 채워서 더 잘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다면 이제 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제품 후속 관리는 제품 딱 전달하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넘어갈수록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 걸었을 때 뭐가 별로더라 이런 말을 할까 봐 전화를 잘 못 거는데 걸고 보세요, 일단. 걸고 이제 보고 잘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 말로 이거 하기 좀 어렵네. 근데 내가 요거 지금 카톡으로 자료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하고 그때부터 빨리 찾으세요. 찾으시면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서 빨리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대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한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로 불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좋다고 하도 말해서 쓴 건데 찜찜한 마음으로 쓰면 안 좋다고 느끼면서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준 거기 때문에요. 아예 전화를 안 한 것보다 어설프게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할 때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가세요. 후속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 말을 듣게끔 유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써보니까 어때? 이렇게 말한 것보다 써보니까 진짜 좋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유도를 하라고요. 써보니까 어때? 그럼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할 거 아니에요. 써보니까 진짜 좋지. 바르니까 쏙쏙 스며들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발라보니까 어때? 참 어렵게 하는 거예요. 발라보니까 안 그래도 하도 써보라고 해갖고 다른 게 제품 써보는가 쓰기 싫은데 썼는데 바르니까 없어졌어. 날라갔어. 증발해버렸어. 근데 써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야 그거 해프더라. 바르니까 다 날라갔어. 그거 다 알코올인가 보다. 근데 질문 자체를 바르니까 쏙쏙 스며들지. 이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스며들지 않으면 어때요? 아 그게 스며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엄청 양반처럼요. 어때? 답답해서 속에 천불이 디비죠. 너무 안타까워요. 유도하란 말이죠. 우리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 것이 없는지 늘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주세요. 많은 것들을 주란 말이죠. 뭐 샘플링 뿐만 아니라요. 발라주고, 뭐 신제품 나오면 체험해주고,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런 것도 뭐 해야 되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같이 이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가 계속 만약에 가게에 어떤 여성분에게 계속 찾아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찾아가요. 저 남자 날 좋아하나? 왜 오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제품, 그죠? 이 제품, 혹은 이 뭔가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이 계속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계속 웃고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저기 또 온다, 또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갔을 때 분명하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또, 당신에게 분명한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뭔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분명하게, 그죠? 잘생겼다고 말씀드린 건 죄송해요, 제가. 음. 제품에 대한 비전과 사업성에 대한 비전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사업이면 사업성만 자꾸 이야기하고, 제품이면 제품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비전이 안 들어가요. 제품 좀 더 좋고 싸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원래 샀었던 그 생활 패턴이 잘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애터미 좋고 싸봐요. 자기 생활 습관 바뀌겠어요? 거기다 수당이 딱 얹혀져야지 바뀌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상. 그리고 수당이 아무리 돼도요,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해야지. 제품이 진짜 알렸을 때 남 피해 안 주고, 정말 기존에 쓰던 것보다 더 좋고, 그 사람의 지출을 줄여줄 수 있고, 이런 매력이 있어야 돈을 벌어도 벌지. 나쁜 일에서 돈 벌면은 그거는 뭐, 그죠? 사람들이 다 양심 있기 때문에 나쁜 일에서 돈 벌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떼놓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버무려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사업자도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객 관리, 이제 고객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의 핵심 가치를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설명했으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업 방향과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선진적인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문화 자체가 막 누구 막 씹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문화가 딱 생기잖아요. 뭐였다 하면은 누구 딱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끝장이에요, 그냥. 사업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냥.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 나 없을 때 나를 저렇게 할 거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거려도, 어,
샤프 같은 걸, 뭐,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서 참으세요. 하고 싶어도. 왜냐? 자기 살 뜯어먹는 거거든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걸 잘해. 근데 저 사람은 저런 걸 못해.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했어. 그러면 나는 그건 잘하지만 딴 걸 못하잖아요. 나도 헐뜯길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선진적인 문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업에 지장이 없는 줄 알아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복제거든요. 복제를 근데 한 세 번 나눠도 될 만큼, 세 번, 다섯 번 나눠도 될 만큼 복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 넘어가자면, 한 번 파트너면 성공할 때까지 후속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때까지. 스폰서가 이제 파트너가 그걸 못 알아듣었다고 해서 스폰서 책임은 아니지만, 알아들 때까지 말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자. 5분 만에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쿨팅을 가잖아요. 그럼 누구를 이제 스폰서님 같이 가주세요 해서 갔어요. 그 리쿨팅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도 후속 관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리쿨팅이 너무 잘 돼서 그분이 비전을 봤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럴수록 위험해요. 왜냐? 집에 가자마자 제대로 말도 안 나오면서 남편한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남편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그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평소에 이런 적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설명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제대로 이 교육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교육을 듣고 나중에 결정하라는 거죠.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미팅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미팅을 안 했을 때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그 찬스에 다음 미팅을 잡아서 다음 강의를 보게 하고 다음 어, 인터넷으로 보게 하고 그 실타래를 잡고 가서 조금 더 알게 해야 돼요. 그 찬스에. 근데 미팅이 좀 안 된 것 같다 싶으면 축 늘어져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누군가는 간절한 사람들은 그 실 한 개를 요렇게 잡아가지고 조금씩 해서 비전을 보게 만드는데 그게 한 끗 차이라 가지고요. 비전을 전혀 못 본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에 탁 바뀌거든요. 그게 첫 번째 미팅에서 안 될 수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두 번째 미팅을 이어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분 이래요. 내 스폰서가 미팅을 너무 잘했어. 나도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릴 만큼 잘했어. 근데 얘가 너무 뜨뜨미지근하게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팍 실망해버린 경우 있어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 그럴 때, 그럴 시간 없고요. 정신 차려가지고, 어, 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고 등짝을 때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 명이서 똑같은 말을 하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상담을 우리가 하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한테나 상담하면 안 됩니다. 내 위에 달려있다고 해서 다 상담할 대상이 아니에요. 상담은 돈이 되고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애터미 해본 적도 없고 강의도 들어본 적 없는 자기 집에 있는 아들한테 상담을 해요. 아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면 그게 자기의 사업 방향이 돼버립니다. 자, 두 번째, 사업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비도덕적이거나 편법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따라가지 마요. 근데 비도덕적이고 편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알면서 따라간 이유는 뭐예요? 본인도 비도덕적이지 않고 자기도 편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올바르게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청이 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은 우리 뭐 이제 뭐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듣잖아요. 그죠? 근데 듣는 거 없이 내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듣지도 않고 막 그냥 어떤 말 한마디 탁 나오면 그냥 하고 싶었던 말 막 내질러 버리면 그건 상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자질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 건지 고민이 뭔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상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틀에 남을 지나치게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틀에 막 끼워 넣으려고 해요. 나는 그 방법이 별로인 것 같아. 그런 정말 아닌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의 풍조가 뭐냐면 아무 생각 못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은 안 져. 잘 안 되면 사업. 근데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구상하고 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업이고 내가 주체자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 말 그냥 막연히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까운 스폰서에게 멘토를 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멘토가 누구냐 하면 저기 뭐 박정수 임페리얼 이래버리는데, 박정수 임페리얼 모르잖아요, 사장님은. 그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를 상담해줘야 되지. 아무리 대단한 성공자가 센터에 와도 그 성공자한테 막 질문하잖아요. 그 엉뚱한 말만 나와요. 아무리 성공자라고 해도 거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줘요. 왜냐? 가장 보편적인 틀 안에서만 딱 이야기해줘요. 거기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이미 강의에서 다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까운 스폰서, 오토 판매사 이상 된 분들 중에서 정하시면 되겠어요. 가까운 스폰서 중에서. 그래서 오늘 시간 다 돼서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늦은 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